자,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에 이렇게 또 나오시게 됐네요. 제 눈을 보시면요, 좀 빨간색이 많이 있죠. 지난 일요일 저녁부터 지금 책을 쓴다고 모니터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안과에 갔더니 결막염이라 그러고요. 전염성이 있으면 강단에 서면 안 되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강의는 지장이 없다. 다만 이제 수건을 같이 쓰거나 얼굴을 부비거나 그러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이게 빨간 눈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좀 가능하면 저를 보지 마시고 칠판을 보시면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자료가 좀 많아지고 또 동영상이 쌓이다 보니까 편하게 여러분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 필요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수들하고 같이 카페를 운영하다가 유료화한다 그래서 제 생각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탈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카페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카페는 이런 게 불편하잖아요. 일단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습니다만 인터넷 서핑하다가 자료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궁금한 소식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일단은 회원을 가입하라 그래요. 가입하면 또 그 자료를 보려고 그러면 등급이 안 돼서 못 본대요. 그래서 등업 신청을 하라고. 경험하셨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자료를 위해서 가입도 하고 등업 신청도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게 등급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이 블로그가 그런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지난 일요일 날 그다음 눈병 발발하기 전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슬래시 하셔서 페가수스인데요. 이거 누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7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페가칠수스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거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블로그의 장점이 이거라고 하네요.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등업 신청, 등급 업그레이드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웃 신청이라고 있어요. 이웃 신청. 요거는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거의 한 일주일 단위로 제가 업데이트 할 거거든요. 자료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동영상도 있습니다. 우리 문제 뒤에 있는 복습 문제 있죠. 그 풀이하는 동영상도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웃 신청하시면 요거는 찾아오기 편리합니다. 일일이 이렇게 안 쳐도 되니까 이웃 신청이 되어 있으면 바로 이웃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주시고요. 이웃 신청 해주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댓글 안 달아도 됩니다. 댓글 이거 부담 가지신다 이렇게 했더니 월요일날 이거를 제가 공지를 해가지고요. 했더니 한 2, 3일 만에 한 200명이 더 넘었어요. 지금은 한 400명도 넘은 것 같아요. 보시는 분이 순식간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댓글 안 남겨도 된다 그러니까 진짜 안 남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댓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통계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뽑아가지고 내는데 보니까 조회수 270회 이래 나오는데 댓글 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이 블로그끼리 또 이렇게 통계를 내가지고 우수 블로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이 적으면 안 좋은 블로그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이 남길 것도 없어요. 퍼가요.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거든요. 퍼가요. 또는 고마워요. 잘 볼게요. 몇 글자만 적어주시면 댓글 숫자가 이렇게 통계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보게 하는 게 제 목적이니까 좋은 블로그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댓글 정도는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앞으로 이제 수시로 업데이트 하니까
종종 오셔서요. 매일 오실 건 없어요. 종종 오셔서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종 오셔서 활용하시면 돼요. 모르긴 해도요. 전부 다 이게 무료 자료잖아요. 유료로 하는 어떤 자료보다도 더 쓸모 있는 거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올린 것 중에요. 제가 꼭 하나를 받으시라고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 기출 지문이 있어요. 중요 기출 지문 파일인데요. 이게 이제 A4 용지 크기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중간에 세로로 줄거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A4 용지 이 폭 그 자체로 보면은 너무 길어서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세로선을 넣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지문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점도 있고요. 요거를 받으셔가지고 다운받으셔서 꼭 폰에 넣으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폰으로 수시로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총 이런 식으로 돼서 17페이지 분량이거든요. 총 17페이지 까지 있는 건데 요걸 잘 보시면 요걸 이제 작년에 29회 시험이었잖아요. 그 29회까지의 중요한 거예요. 또 나올 만한 것들 지금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걸 수시로 보시면 시험에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열심히 수시로 보시면은 뭐 아주 제 과목에 대해서 안정적인 점수를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요거는 꼭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 그거 좀 안내 드렸고요. 자,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3교시로 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수업을 3교시 해서 1시 반 정도까지 한다고 미리 공지 드렸죠? 네. 여러분의 귀중한 주말 시간을 뺏는 만큼 가치로운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요, 지난번에 토지동의 개념까지 하신 것 같아요. 토지동의 개념. 그래서 69페이지 보시면 토지동이 이런 겁니다 해서 개념 잡는 것까지 하고 뭐 문제 풀고 강의를 마쳤었죠. 자, 일단 토지동에 대해서 토지동이 어떤 거냐까지 이제 하셨으니까 토지동의 사유를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토지동의 사유. 그래서 제 요약서의 테마 11, 테마 11에 보면 신규 등록이 나와요. 자, 신규 등록이 토지동이 일어나게 하는 사유가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토지동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토지동이 뭔가요? 토지동은 토지동이다 이러시면 그건 동호반복이지 정의가 아니고요. 토지동은 지적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적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토지 표시가 중요하잖아요. 그 토지 표시의 변화를 중요하다고 토지동이라 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 변동입니다. 한마디로 토지 표시 변동. 그 변동은 세 가지 모습이 있죠. 새로 적히는 거, 고쳐지는 거, 지워지는 거. 그래서 그 중에 이게 새로 적히는 거예요. 토지 표시 새로 적는 거니까 중요한 변화잖아요. 없던 게 생기니까 중요한 변화죠. 그 다음에 12번째는 등록이 전환돼요. 자, 등록 전환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지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우리 지번 공부한 것 같아요?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법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내가 얼핏 나오는 답변하고 거꾸로 답변을 하시면 정답에 더 가까우실 것 같아요. 자, 신규 등록, 등록 전에 지번 부여 방법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다르다 생각나시죠? 거꾸로 해보세요. 같다. 뭐가 또 달라요? 같았어요. 자, 신규 등록은 처음 등록하니까 지번을 새로 부여했죠. 자, 등록 전환은 그 뜻이 뭐였어요? 임야대장 등록지가 개발되어서 개발지의 등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임야대장 등록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가 있는데 등록 전환 되고 나서 토지대장 등록에서는 산자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산자만 지우면 되는 것이 아니었죠. 숫자는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이 되든 충돌이 안 되더라도 가능성 때문에 숫자도 못 쓴다 그랬어요. 등록 전환이 되면 산자도 못 쓰고 숫자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쇠로 부여해야죠. 똑같다고요.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러다가 진도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드시죠? 이미 한 거는 복습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잔소리를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한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복습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시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복습을 하셔야 시험 준비된다. 그것도 강조 드릴게요. 이거 했는 건데, 이제. 어쨌든, 뭐 등록 전화는요, 제일 먼저 지번이 새로 부여되죠? 자, 그 새로 부여되는 게 뭐였어요? 1번부터 부여하는 게 아니었죠? 그 뭐였어요? 이러다가 또 지번부터 새로 하게 생겼어요. 그 인접지 본번에 부번 쓰는 거였죠. 3번지 옆에 3의 1. 그런데 예외적인 모습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 쓴다는 예외가 있었죠. 그거 다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전환되면 지번을 새로 부여하게 되니까 지번이라는 토지 표시에 변화가 생기죠. 그 토지동의 사유가 된 거잖아요, 이게. 등록 전환이 토지동의 사유가 된 거잖아요. 다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보고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일을 했을 때 토지 표시에 변화가 생기는지, 그래서 그 사유가 되는지를 이제 본 거예요. 그 사유로 지금 보는 겁니다. 이제 13번째는 이제 주제가 분할이었고요. 금방 생각해 보세요. 분할하면 면적이 줄어들겠죠. 일부 떨어져 나가니까 토지 표시 변화가 생기는 사유가 되잖아요, 분할이. 14번째는 합병이고요. 15번째는 지목 변경. 16번째 주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 다음에 17번째는 축척 변경. 18번째, 등록사항의 정정인데요. 요렇게 8가지가 주요한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행정구역 개편일 때 하고 또 토지개발 사업을 했을 때 토지동에 특례를 해서 2가지가 더 있어서 우리 조문상으로는 10가지 정도를 언급하는데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의 토지동 편람에 보면 이 토지동의 사유에 41개가 있습니다. 41개가. 그러니까 토지동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라는 잘못된 교과서들이 있는데 심지어 뭐 5개다, 6개다, 8개다, 10개다. 그는 정확한 내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잘못 적은 거예요. 저자들이 실제로 그 국토교통부에서 확인도 하나도 안 했고 지적학 교과서를 보지도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실무적으로 토지동의 사유는 4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한 것들 10가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험 치는 거니까 법령 기준으로 시험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토지동의 사유가 있으면, 자, 토지동이 생긴 거니까요. 토지동이 있을 때잖아요. 자, 토지동이 있을 때, 우리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실무를 행하기 위해서요. 어떤 장치가 있었는지를 또 지난번에 공부를 하셨어요. 우리 이를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고 짤막하게 하고 바로 공부하셨어요. 자, 토지를 등록하는 이념적인 주체, 누구였습니까? 토지를 등록한답니다. 이념적인 주체. 우리 지적의 이념 주체.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왜?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이념적인 주체였어요. 근데 장관이 실무하는 거 아니었죠? 그 실무는 누가 해요? 그 지방의 관청들, 지적소관청이 하잖아요. 지적소관청은 시군구인데 2012년 12월부터 세종시를 집어넣었죠. 세종시도 아직은 광역인데 규모는 큰데 이제 아직은 작은 단위니까 지금 아직은 작잖아요. 인프라가 구축에 들돼가지고. 그래서 세종시가 포함된 그런 개념의 지적소관청인데 지적소관청의 실무를 현실적으로 할 때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인적, 재정적, 기술적, 환경적 여러 가지 열악함 때문에 법조문에 장치를 달았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 문구가 있었어요. 그 결정한다가 실무를 행한다 했는데 현실을 고려해서 열악한 지방의 환경을 고려해서 장치를 달기를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국민의 협조를 받아서 하자라고 했었죠. 그 국민의 협조가 뭐였어요?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우리 조문에 국민의 협조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대한민국 모든 법에. 다 실무적으로 표현을 바꿔놨지. 실무를 행한다는 표현도 대한민국 법에 한마디도 없어요.
결정한다라고 표현했지. 그러니까 법에 맞게 다 표현을 바꿔놨다니까요. 그럼요, 토지이동이 있을 때 국민의 협조를 받자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고, 조문의 표현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토지이동 사유가 있으면 일단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토지이동의 신청이요. 근데 신청을 안 할 때도 상정을 했었죠. 왜? 이게 협조의 의미였잖아요. 신청 안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죠. 그래서 신청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직권으로 한다 그랬죠. 이 직권은 누가 하는데요? 네, 지적소관청. 우리 지적에서 직권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행한다 이 뜻이고요. 등기 쪽으로 가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자, 신청에 있어서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이게 원칙이었잖아요.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신청입니다. 그런데 개발지요. 토지를 개발한 곳에서는 어느 일대를 이렇게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필지 한 필지의 소유자들이 토지 표시의 변화에 대해서 일일이 나설 사안이 아니죠, 이건. 개발 주체가 나설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그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표시의 변화의 현황을 더 잘하니까 그들이 신청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유자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 지적공부의 정리를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자를 대위하는 자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대위할 수 있는 자들. 대위한다는 거는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신한다는 거. 대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위자, 그래서 네 가지 경우를 상정해 두고 있어요. 법에. 근데 이따가 보여드리는데요. 신청할 때 대위자가 네 가지가 있다 해서 표시해 보면은 굉장히 현란하게 제가 분석해 놨거든요. 근데 처음 보면 뭐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길도 주지 마세요, 지금은. 왜냐하면 30년 동안 한 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는 중요도 떨어진다고요. 근데 제가 분석해 둔 이유는요, 나중에 보충해 드릴 겁니다. 혹시 몰라요? 이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나온다면 이렇게 간명하게 하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분석이 들어갔고요. 분석이 적혀 있다 보니까 현란하게 돼서 일단 시선을 끕니다만 비중은 없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사업시행자, 칠판을 보셔야 돼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것은 소유자를 대위하는 경우입니까? 아닙니까? 대위자는 지금 따로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나오는 거는 소유자 대위하는 구조가 아니니까 따로 한 거죠. 이게 과거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된 포인트입니다. 출제 포인트 이런 거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개발 사업을 했을 때 토지이동 신청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사업시행자. 근데 이때 사업시행자라 맞게 나와요. 그러면서 틀리게 내기를 소유자를 대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냈다고요. 대위하는 거 아닌데, 대위자 따로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위자에서 요 네 가지는 출제 비중이 낮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 보고 가셔야 되는 거는요. 여기서 제외시킨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자들은 대위할 수가 없다. 그게 뭐냐 하면 최근에 이제 개정된 겁니다. 2016년도에 개정됐고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미리 좀 봐두실 부분이 이거예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예요. 제외. 뭘 어디서 제외한다고요? 대위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한다고. 얘네들은 대위 못한다고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면 대위를 못하게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개정된 거라 출제 가능성 있다. 개정됐는데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은요, 조만간 출제가 된다고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험생은요. 이것도 중요하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업시행자는 대위가 안 되죠. 사업시행자는 대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도 대위 대상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대위가 안 되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대위가 안 됩니다. 대위하는 구조가 아니다. 대위를 할 수가 없다. 어쨌든 대위가 안 되는 쪽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신청이 있거나 또는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라도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거든요. 이걸 줄여서 지적정리라고 그래요. 지적정리. 여기 토지 소유자의 신청 등을 이제 테마 저는 19에서 이제 담았고요.
여기에 기한까지 같이 볼 거예요. 신청할 때는 기한이 있는 것이 우리 법에 6가지 있어요. 그 6가지를 잠깐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테마 20입니다. 테마 20, 지적공부의 정리. 자, 이 지적공부 정리는 누가 하는 걸까요?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죠. 네. 지적공부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니까 그 관리청에서 정리하는 거겠죠. 토지독에 따른 정리요. 지적소관청이 정리합니다. 그럼 좀 더 넓게 보면 지적소관청은요, 어디 산하의 기관입니까? 국토교통부에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국토교통부에 위임받아서. 국토교통부를 좀 더 넓게 얘기하면 행정부죠. 우리나라의 행정부. 정부자는 정부 소속. 그런데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뭐에 따라서요? 토지동에 따라서 정리했죠. 그럼 토지동이 있어서 정리한 거잖아요. 그 토지동은 어떤 겁니까? 풀어서 볼게요. 토지 표시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토지 표시가 새로 적히거나 고쳐지거나 지워지거나 한마디로 토지동이라 그랬는데 그 득실 변경을 묶어서 변동 이렇게 하면 되죠. 변동은 3가지 다 담는 거죠. 플러스, 화살표, 마이너스 다 담는 거잖아요. 민법으로 얘기하면 권리를 득실 변경하는 걸 묶어서 권리 변동 그러듯이 우리는 사실에 대한 변동, 득실 변경을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변동 안에 플러스, 화살표, 마이너스 이렇게 다 담겨 있다고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새로 정하는 거, 변경하는 거, 고치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토지에, 여기 이제 토지동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토지동이잖아요. 토지동에 따른 지적공부가 정리됐는데, 그러면 이걸로 그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이 대장에 있는 토지 표시를 그대로 뺏겨둔 장부가 하나 더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뭘까요? 토지 표시를 그대로 등기부에 표제부에 담아두는 거죠. 등기부에. 그리고 갑굴구 만들어서 권리 공시하는 역할이 등기부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토지 표시를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등기부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토지 표시가 바뀌어 버렸죠. 그럼 여기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관공서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표시를 고치는 등기를 하라. 고치는 등기는 변경 등기거든요. 이 등기를 하라고 지금 이 지적소관청이 알려줘야 될까요? 알리지 않아야 될까요? 저 그런 관계 있잖아요. 다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이렇게 연계가 다 돼 있어요.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되는 거를 다 일치시키도록 이런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 변화에 맞게 고쳐주라고 관공서가 지금 요구하겠죠. 관공서가 요구하는 거는요, 촉탁이라고 그래요. 촉탁.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뭘까요? 신청. 관공서가 요구하면 촉탁.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행정에서 이 등기 촉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토지 표시가 일어나면 당연히 뺏겨둔 또 국가가 관리하는 또 하나의 장부 등기부에 그 표제부의 사실을 고쳐주는 일이 타당하니까 등기 촉탁을 하도록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자, 등기 촉탁. 그러면 지적에서 얘기하는 이 등기 촉탁은 권리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지금 지적에서 얘기하는 이 등기 촉탁은요, 관공서가 요구하면, 등기 요구하면 다 등기 촉탁이에요. 근데 지적에서는 지금 뭐를 다뤄요? 권리 다루는 게 아니라 토지 표시만 다룬다고요. 사실관계. 표제분만 문제 삼고 있다고 지금. 권리 쪽은 이 지적소관청이 자기가 다루는 영역이 아니죠. 권리는 다루는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적에서 얘기하는 등기촉탁의 등기는요, 권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이제 등기부를 개설해야 되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그러면 맞을까요? 지금 등기 촉탁이라는 말만 보이시면 안 돼요. 무슨 등기 촉탁하고 있어요? 소유권 다룰 수가 없다니까 여기서. 내 토지 소유권을 관청이 왜 관여하는데요? 보존 등기 하고 말고는 내 의사인데 왜 관청이 관여하는데요? 관청이 관여할 수 있는 거는 토지 표시에 대해서만 바뀌었으니까 뺏긴 거 고쳐라는 정도만 관여하는 거지. 나의 소유권을 왜 관청이 관여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틀리셔요. 대부분은. 신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나서 지체 없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그러면, 대장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보존 등기 해야지, 하다가 다 틀리죠. 개념을 못 잡고 있다니까 지금 다시. 지적에서는 권리는 1도 안 건드린다고요. 뭐만 다룬다고? 사실만. 객관적인 사실, 토지 표시만. 자, 이 등기를 하라고 촉탁. 그래, 이게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의 촉탁. 이렇게 10글자가 돼 있죠. 그거 4글자로 줄임이 뭘까요?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제가 지금 등기 촉탁이라고. 등기 촉탁. 자, 여기는 국가기관 어딜까요? 이게 지금 등기부 다루는 기관. 등기소죠? 자, 등기소는 또 어디 소속입니까? 등기소 어디 소속입니까? 네. 법원은 법원인데 그냥 법원 그러면요 정확하진 않아요. 법원도 조직이 있잖아요. 법원도 단계가 있다고요. 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시군법원, 각급 법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등기소는 지방법원 소속입니다. 그럼 고등법원에 등기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대법원에 있어요? 없다고요. 다시. 등기소 지방법원 소속이라고요. 고등법원 가면 등기소 없다고요. 대법원에도 없고. 그래서 누가 얘기합니다. 오늘 어디가? 등기하러 가요. 어디, 어느 법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가? 그러면 등기하러 간다. 어디가? 그러니까, 대전 고등법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잘 갔다 와. 그러겠죠. 근데 아는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야, 고등법원에 등기소가 어딨어? 야, 솔직히 얘기해.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대화가 되겠죠. 예. 자, 그러니까 등기소는 지방법원 소속이다. 이거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기소 보면 전부 다 지방법원 무슨 등기소 이렇게 돼 있는 게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지방법원 안에도 있어요. 지방법원 안에 이게 따로 이제 등기소가 따로 이제 건물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법원 안에 등기과라고 있거나 지원 같으면, 지방법원 지원 같으면 등기계가 있거나 그래요. 거기도 등기소예요. 그건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등기국이라는 것도 있어요. 등기소를 이제 통합해가지고 좀 더 등기 서비스를 확충하자. 등기소가 작은 단위로 이렇게 나눠 흩어져 있으니까 대민원봉사로서 너무 좀 허술하다. 그래서 이제 규모를 키워가지고 시설을 확충해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등기소의 광역화 그래요. 그래서 등기국이 생겼어, 지금은. 등기국이든, 등기과든, 등기계든, 따로 돼 있는 무슨 등기소든 전부 지방법원 소속이고, 그게 등기소예요. 제가 그 서울의 양천구에, 거기 이제 강의를 나갈 때, 목동에 강의를 나갈 때였어요.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있거든요. 그 남부지방법원에 그 판사로 일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그 당시. 지금 뭐 연락이 좀 안 된 지가 꽤 됐는데, 그 친구하고 점심 약속이 돼 있어서 남부지방법원에 그 2층에 있거든요. 그 2층에 갔더니, 가는 과정에 이제 누가 이렇게 서류를 들고 뭐 열심히 찾다가 저를 이제 보고 물어요. 2층에 등기소가 있다는데 아무리 봐도 등기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앞에 등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꾸 등기소라고만 찾은 거야. 그러니까 등기소가 어딘지도 몰랐던 거예요. 지방법원에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등기과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등기소예요. 그러니까, 등기과인데?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등기소예요. 여기 등기하는 곳이에요. 등기사무 담당하는 곳 하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몇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다시, 등기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등기소로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대법원에는 등기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등기소 아닙니다. 대부분에서 설마 등기 업무 하진 않겠죠. 큰 업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에 관한 소송 담당하는 거예요. 그 과는. 그러니까 등기하는 업무를,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등기소 아니다. 이거는 법무사 시험에 나온 건데 중개사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평소에 얘기도 안 합니다만 뭐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나왔어요. 그럼 지적소관청은 어디 소속입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적어보죠 일단.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니까요. 국토교통부.
그럼 국토교통부는 좀 더 넓게 얘기하면 행정부, 쉽게 정부. 자, 지방법원은 어디 소속이라고요? 법원이잖아요. 법원 중에 속하고 법원은 사법부라 그러죠. 이거 법원. 소속이 완전히 다르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촉탁,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토지 표시의 변화가 일어나는 토지등이 있으면요. 뺏겨둔 등기부 고쳐야 되니까 등기 촉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등기 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등 중에. 지금 저 주어본 것 중에 있어요. 뭘까요?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 자, 우리 지난 첫 시간에, 우리 등기 지적 첫 시간에 이 내용을 공부하셨어요. 대장에 올리는 거는 등록이라 그랬고, 등기부에 올리는 거는 등기라 그랬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장의 등록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즉,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대장을 토대로 해서 등기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선등록, 후등기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등기부를 만들 때 대장이 있어야 되죠. 반드시 그렇습니까? 원칙적인 겁니까? 법학은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100% 그런지 원칙적인 거고 예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는 과목이 법학이에요. 자, 대장이 먼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등기부 만들죠. 이게 100% 그렇습니까? 원칙적인 겁니까? 네.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죠. 내가 그럴듯하다는 거 거꾸로 얘기하시면 그게 정답인 게 많다고. 우리 제가 보면 그래요, 더. 이게 우리 중개사로서의 소양이라고 보면 돼요. 등기부가 있다면 대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대장이 없으면 절대로 등기부를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수리가 안 됩니다. 서류 불비로 각하됩니다. 구호로 각하됩니다. 등기 신청을 해도 다시 보존 등기를 할 때 대장 등본이 첨부되지 않으면요 각하돼 버립니다. 다시 대장이 없는 등기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100%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이제 선등록 후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장이 나중에 만들어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대장 등본 첨부돼야 되고 안 그러면 각하된다고 아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요 대장이 일단 만들어져야 그 대장 등본이 첨부되고 등기부가 개설되는 보존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신규 등록 뜻이 뭐예요, 지금? 지적에서 신규 등록은 대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대장을 만들 때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아직 안 만들어져. 이게 중요합니다.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대장을 만드는 거죠. 처음 등록하는 거라 아직 등기부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요. 등기부가 없는데 표제부를 고치는 등기하라고 촉탁서를 보낼 의미가 없죠. 등기부 자체가 없는데 촉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된 포인트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신규 등록 그러면요.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등기 촉탁을 할 수가 없다. 이유는요. 등기부 자체가 없다고요. 근데 뭘 고치라고 촉탁서를 보내요. 있어야 고치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신규 등록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 해야 되는 답변이 우리 시험 쳐야 되잖아요. 논문 쓰는 거 아니라니까요. 신규 등록 그러면 뭐 어쩌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등기 촉탁을 할 수 없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시험 준비하는 겁니다. 신규 등록, 등기 촉탁할 수 없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등기 촉탁을, 지적에서 얘기하는 등기 촉탁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부터 나와야 돼. 신규 등록은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 이렇게. 자, 여러분 교재 70페이지 보세요. 테마 11 신규 등록 보이십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등기부가 없으므로 등기 촉탁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그게 별표 하나짜리라고요. 근데 실제로 별표 3개짜리인데 그거 딱 하나 가지고 출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별표 3개 하기는 좀 그랬어요. 이게 주제가 신규 등록이라 해놓고. 그런데 뭐 비중은 그렇습니다. 그 10번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그 오른쪽 71페이지 합병을 보세요. 합병. 합병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69페이지로 잠깐 가보시고요. 거기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토지동에는 대부분 측량이 수반되지만 거기 들어갈 말 자고 적으셨죠? 합병이나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고 조사한다. 근데 지목 변경이 측량하지 않고 조사한다는 거는 22회 때 딱 한 번 나왔고요. 합병이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9번 나왔다고 제가 소개했어요. 그래서 합병 그러면 측량하지 않는다가 떠올라야 우리 시험에서는 강해진다. 우리 시험 치는 거니까. 근데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죠? 복습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부터 계속 복습 안 하시면 계속 제자리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계속 복습하셔야 돼요. 합격을 원하시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날 공부, 그날 공부. 게다가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조짐이 보였는데요. 지금 진입장벽은 낮추고요. 중개사 진입장벽은 낮추고 합격자 수는 줄이려는 명백한 의도가 보여요. 이제 우리 주무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의도가 보여요. 왜냐하면 중개사는 이미 포하거든요. 그래서 합격자 수는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의 혼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입장벽을 낮춰버리면 진입장벽을 높여버리면 거꾸로 얘기해요. 진입장벽을 높여버리면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 중개사 시장이 또 무너지면 안 그래도 실업률 높다고 지금 난리인데 더 문제가 되니까 진입장벽은 낮추고 합격자 수는 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1차 시험은 쉽게 2차는 어렵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세법도 전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세법은 뭐 만만하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16문제. 근데 작년에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그 의도가. 세법 엄청나게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세법, 이제 특히 제 과목 공시법에서 2차 과목에서 이제 공법하고 공시법인데요. 공시세법인데 공시법의 등기 쪽만 문제가 됐는데 이제 등기하고 세법도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등기 포기하고 세법에서 좀 선전해볼까? 이런 작전도 이제 안 통하는 경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과목을 더 비중 있게 하셔야 되는 이제 경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차부터 먼저 잡고 2차는 나중에 한번 몰아쳐볼까? 그러다가 먼 길을 가시게 될 수 있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부터 1차든 2차든 꾸준히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히 2차도 미루지 마시고요. 계속 복습하여 가셔야 됩니다. 이게 꼭 복습. 뭐 좋은 얘기 같은데 나중에 시간 내서 외워줄게 이런 거 안 됩니다. 바로 복습하시는 거 제가 강조 또 드릴게요. 자, 어쨌든 시험 준비요. 자, 신규 등록 그러면요. 등기 촉탁할 수 없다. 등기 촉탁 그러면요. 신규 등록은 제외. 자, 합병 그러면요.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하지 않는다. 측량 그러면요. 합병은 제외다. 이렇게까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71페이지 아래쪽에 합병의 맨 밑에 줄에 거기 측량 네모, 토지동 조사 네모 이렇게 돼 있죠. 측량의 X, 조사는 O. 자, 그 다음 80페이지로 가보세요. 여기서 80페이지. 테마 21을 보십시오. 토지 표시 변경 등기의 축탁이라 돼 있죠. 10글자잖아요. 4글자로 줄이면 등기 축탁 동그라미 하세요. 타이틀에 등기 동그라미 축탁 동그라미. 자, 등기 축탁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칠판을 다시 보세요. 칠판을. 신규 등록 그러면 등기 촉탁을 할 수 없다. 등기 촉탁 그러면 지적에서 등기 촉탁 그러면 신규 등록은 제외.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네모는 제외, 네모 들어갈 4글자 뭘까요? 신규 등록 적으시면 돼요. 10번 가까이 나온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도 될까? 과연 그럴까?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본서 보세요. 기본서에 177페이지 보세요. 기본서 177. 자, 15번 문제 봅니다. 문제가 3줄이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읽기도 좀 두려워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끝에 보니까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그랬죠. 아닌에다가 X하고 푸시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문제, 등기 촉탁 안 하는 거 골라라 이렇게 묻기에 너무 좀 문제가 짧다고, 그래서 성의 없는 문제라고 평가할까봐 등기 촉탁의 뜻을 세 줄 적은 거예요, 지금. 이거 읽다가 지쳐버리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읽다가 지쳐버리고 많았어요. 포인트 빨리 보셔야 돼. 등기 촉탁 안 하는 거 골라라. 뭐가 떠오르세요? 밑에 신규 등록 찾기라고요. 신규 등록 찾아보세요. 몇 번? 그렇게 부른 거예요. 1번부터 읽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다시 이 문제를 보고 1번부터 지문을 읽어가시는 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포인트를 모르고 있잖아, 지금. 포인트 모르니까 그렇게 열심히 읽어가는 풀이를 하고요. 결국은 정답이 안 보이겠죠.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결국 찍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 틀리지. 맞추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 악순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중요한 거, 출제 포인트를 학습하셔야 돼요. 출제 포인트는 이미 다 드러나 있다니까. 30년 동안 시험 쳤는데 뭐 포인트 정해져 있죠. 항상 새로운 문제 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왔던 거 계속 내요. 더 이상 낼 게 없어, 사실은.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시험 준비예요, 시험 준비. 그리고 복습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2주 전에 한 것이, 좋아. 나중에 몰아쳐서 해줄게. 그러지 마셔라고요. 잊으면 안 된다니까, 그게. 자,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저작년에 나왔잖아요. 보세요, 또 하나. 178페이지 16번 문제. 어떻습니까? 똑같죠? 23회 때 나온 건데, 이것뿐 아니에요. 제가 인용이 덜 된 거예요, 지금. 10번 가까이 나왔다니까, 이 똑같이. 아까보다는 더 쉽죠? 신규등도 빨리 보이잖아, 더. 정답 몇 번요? 이런 수준이라고요, 이런 수준. 근데 이 포인트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포인트 딱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자, 그 다음요. 다시 80페이지로 와보세요. 80페이지. 그 밑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별표 3개 돼 있죠? 자, 별표 3개의 뜻이 뭐예요? 어지간하면 나온다. 겁니다. 어지간하면 나온다. 근데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중에 별표 3개짜리 실제 동그라미 3번이 별표 3개짜리거든요. 동그라미 3번이. 그런데 이 동그라미 3번이 10년 동안 6번 냈어요. 10년 동안 6번. 그런데 작년에 안 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 낼까 안 낼까? 보세요. 이거 딱 경향 보면 그러면 보이잖아요. 이게 뭐를 또 낼 것 같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10년 동안 6번 냈는데 작년에 안 낸 거예요. 이번 시험에 뭐 어지간하면 낼 거예요. 그래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자, 칠판을 보세요. 지금 보세요. 대장이 정리가 됐어요. 토지동이 일어나니까 대장의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토지 표시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걸 뺏겨둔 등기 표지부 고치라고 촉탁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신규 등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등기부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요. 대장의 변화, 그에 따른 등기부 표지부의 변화를 토지 표시에 대한 거니까 소유자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를.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라면 이 토지 표시는 지적소관청의 책임 영역입니까? 등기소의 책임 영역입니까? 지적소관청. 등기소는 권리 중심의 장부를 관리하는 기관이죠. 네. 이거는 사실 중심의 장부를 관리하는 기관이니까 토지 표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의 책임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책임을 지고 소유자가 이런 변화 모르고 있으면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라는 주제로 22번째 주제가 나온 거죠. 등기 촉탁이 21번째 주제고, 지금 주제를 잘 보세요. 조문 그대로 제가 쭉 나열했는데 그냥 보시면 조문이 굉장히 많아서 이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찔끔찔끔 어디서 뭔가를 본 것 같은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정한 거잖아요. 주제 어떻게 정했는지 틀이 보이시나요? 토지 등의 사유가 이렇게 쭉 있고요.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리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토지 등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 직권으로라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이런 변화가 생기면 무관할 수 없는 게 등기 표제부잖아요. 이렇게 등기 촉탁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를, 토지 표시에 따른 변화를 소유자가 알릴 책임이 지적소관 측에 있으니까 모르는 소유자에게는 알려주라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고. 이게 토지동의 절차예요. 이런 틀을 잡아두고 살 붙여 나가야 돼. 앞으로 자고 여기다가 여기에 살 붙일 게 제일 많아요. 여기 살 붙일 게 제일 많아요. 근데 신규 등록만큼은요, 요거 하나만 하면 95% 하신 겁니다. 이게 더 낼 게 없어요, 사실. 합병도 청약 안 한다가 제일 중요한 주제고요. 이거 말고 이제 합병 요건, 그래서 이제 권리 측면 작업할 게 있습니다. 지금 할 건 아니고요. 1월 달에.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자, 지적 공부의 정리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느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가장 원칙적인 모습. 혹시 개발을 했다면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서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되는 모습. 소유자가 직접 안 나서고 대비하는 자들이 신청해서 정리가 되는 모습. 신청이 어떻게든 누구든 간에 신청을 안 해서 직권으로 정리가 되는 모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네 가지 중에 한번 볼게요. 네 가지 중에 토지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에서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를, 또는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어서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1번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거죠. 그럼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그 전체 개발 지역의 사업 주체가 토지 이동 신청하죠. 그럼 한 필지 한 필지 그 토지 소유자들은 어떤 변화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 소유자를 대위에서 누가 해버렸대요. 소유자는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알려줘야 돼요. 이 4번이 직권이죠. 직권을 한 경우가 7가지가 전급되어 있어요. 직권 사유가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 직권, 이럴 경우에 직권, 이렇게 7가지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사유가 우리 조문에는 9가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요,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은 이 9가지가 적혀 있으니까 등기 촉탁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9가지가 적혀 있으니까 9가지를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시험에는요, 요게 나왔거든요. 이걸 물었다고요. 이거 뭔데요, 이게? 자, 지적 공부 정리 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 일단 정리하는 것도 힘들었죠, 이게. 9개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문제도 빨리 못 푸는 거예요. 4가지 빨리 찾아야 되니까 힘들게 공부하고 틀리고 이렇게 됐다고요. 이런 공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포인트를 빨리 잡아드립니다, 제가.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세요. 요 X를 공부하셔야 돼요, X. 자, 지적공부 정리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왜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공부하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냈을 때 소유자의 신청 이거 찾기 거였거든요. 쉽게 공부하고 쉽게 풀고. 아까는요, 어렵게 공부하고 틀리고. 이렇게 공부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유자가 신청하고 그에 따른 정리가 됐어요. 그럼 왜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을까? 그래도 통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장부가 정리된 거니까. 자, 그럼 이거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사를 하고 나면 전입신고 하시죠? 네. 전입신고 하시잖아요. 근데 굳이 바꾸면 신청입니다. 주소 바꿔달라는 신청이잖아요. 우리 신고라고 하지만 행정상 용어로.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부상에 여러분의 신고한 주소를 바꿔주죠. 그리고 전입신고 후에 며칠 뒤에 여러분한테 통지서나 고의서가 날아오던가요? 그거 왜 안 할까요? 그거 불필요하잖아요, 사실.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일일이 법에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전입 신고에 따른 정리를 한 후에 그 신고한 자들에게 잘 정리했다고 통지서를 보내야 된다는 걸 법에 규정해버리면 일단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두 번째,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불필요하잖아. 문제 있을 때만 처리해주면 되니까 비용 절감, 행정의 효율,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거. 그런 차원에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신청했는데 알고 있잖아. 문제 있을 때만 이의 제기하면 되는 거니까 통지할 이유가 없다. 비용의 낭비를 위해서 이렇게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요. 이제 문제로 다가오면 별표 3개짜리로 갈게요. 자, 이 통지하는 구조가 등기 촉탁하는 경우와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경우를 다르게 해놨어요.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통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요. 등기 촉탁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피산점 기한이 다르게 돼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 보세요.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부터 먼저 볼게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대장의 사실이 바뀌었으니까 뺏겨둔 등기 표지를 고치라고 촉탁서 보내죠. 그러면 이 변경 등기 하겠죠, 그죠? 등기를 완료할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촉탁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고 나서 이 등기소에서 지적 소관청에다가 그에 따른 변경 등기 했다라고 통지서를 보내야 될까요? 보낼 의무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표로 그린 겁니다. 제가 이 절차를. 자, 대한민국 행정의 아주 기본 틀이에요. 우리 국가기관끼리는요, 기관끼리는 뭔가 인풋이 들어갔죠. 어떻게든 아웃풋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기관끼리는. 그래서 이게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등기 완료했다라고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통지서, 이 용어를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더 오래 가요. 등기 완료했다고, 촉탁한 등기 완료했다는 알림장, 통지서라고요. 이거 보내잖아요. 송부합니다. 그러면요, 이 기관이, 지적소관청에는 기관이잖아요, 시군구. 여기서 받겠죠. 받는 걸 뭐라 할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이 받는 거는 수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주문한 택배는 수령하는 거죠. 그런데 기관이죠, 이게. 기관은 수령이라는 말 안 써요. 뭐라고 쓸까? 접수라고 써요, 접수. 여러분, 대학 입시를 치고 원서를 접수시키죠? 기관이니까 접수시킨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접수라고 써요, 접수. 내가 주문한 택배를 접수했다. 이런 말 안 쓰죠? 그건 수령이고. 기관이니까 접수.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이 날이 대장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에 따른 등기부의 표제부의 변화가 있었다는 확인을 한 날짜죠. 그 날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면 알려주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적소관청의 책임이니까 지적소관청이 통지해 주는 겁니다. 등기소가 통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소는 토지 표시에 대한 책임지는 정보가 아닌데요. 여기서 통지할 이유는 없고 지적소관청이 통지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 더 보셔야죠. 등기척도 하지 않는 경우. 그럼 이게 뭐가 없어요? 인풋이 없죠.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나가는 게 있던가요? 이런 거 없어요. 기관끼리는 더더욱. 그래서 인풋이 없으니까 이게 나가는 거 없으니까 뭐 주고받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접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적공부 정리한 날, 우리 조문상으로 등록이라 그러는데요. 등록이나 정리나 같은 말이에요. 등록되는 게 정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공부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렇게 소유자가 모르면 통지해라. 인풋, 아웃풋 없으니까 그냥 정리하고 나서 이 토지 표시에 변화 생겼으니까 토지 표시 책임지는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모르고 있으면 알려주라 이 뜻이죠. 그런데 요게 15일로 돼 있었어요. 15일로. 근데 이게 2009년도에 이게 바뀐 거거든요. 7일로. 왜 그렇게 바꿨냐 하니까 주고받을 때는 15일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빨간색이요. 예외는 인풋, 아웃풋 없는 경우는 주고받는 것도 없는데 이거를 15일까지 기다리는 거는 아니다. 더 줄이라 해서 2분의 1로 줄이래요. 자, 15일을 2분의 1 줄이면 7일 되는 겁니다. 8일 아닙니다. 법에서 항상 그렇게 들어가요. 그럼 7일의 반은 뭘까? 3일로 표현해요. 예, 이거 4일로 표현하는 거는 따로 4일이 있으면 모를까? 7일의 절반은 3일로 규정하고요. 15일의 절반은 7일로 규정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15일, 7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출제를 잘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외워요. 자, 어느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등기 쪽으로 하는 노란색이 지금 원칙이고 빨간색이 예외로 지금 색깔 구별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칙이 항상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드문 예외를 단서를 달죠. 그러니까 15일이 앞에 나오고 7일이 밑에 나오죠. 그래서 15일, 7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외워요. 15일, 7일, 15일, 7일, 15일, 7일.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걸 간파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출제를 이렇게 합니다. 자, 기본서 보시죠. 180페이지에 21번. 180페이지에 21번. 자, 23회 때 출제된 건데요. 자, 관란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옳은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O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다 보니까 15일, 7일 그거 같거든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2번을 체크하신 분이 정답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15일, 7일 보지도 않고 15일, 7일 나왔다. 15일, 7일. 너무 쉬운데 15일, 7일. 나중에 보니까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돼 있네?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의미를 이해하시면 쉬워져요. 칠판 잠깐 볼까요?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거를 줄이면 등기 촉탁하는 경우죠.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자, 기산점에 대해서 훈련이 좀 되셔야 된다니까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지적소관청이 15일 이내에 모르는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라. 기산점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기한은 외워야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자, 신규 등록 보세요. 신규 등록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죠.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은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주고받는 거 없으니까 접수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기족공부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다. 이렇게 기산점과 기한을 이해해 두시면 정확하게 좀 오래 갈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앞에 위에 있는 게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이다 예외다. 여태까지 노란색 원칙 얘기하고 빨간색 예외 얘기하고 이해하자 이렇게 했는데 보자마자 그거를 까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자, 다시.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게 빨간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빨간색이니까 예외잖아요, 지금. 예외를 먼저 얘기했다고요. 조문과 달리. 그러니까 15일치를 무조건 외우시는 분은 틀리라 이 뜻이에요. 이해도 못하고 지적이 아무리 쉬워도 그냥 공짜로 주지는 않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요? 7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두 번째 거 볼까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등기 촉탁하는 경우죠. 그때는 등기 촉탁하니까 주고받는 게 생겨요. 그래서 접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문맥이 흐름을 따라 이렇게 기산점과 기한이 체크되면 정확하게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산점 다르고 기한 다르고 이건 가지고 기산점도 틀리게 내기도 하고 기한을 틀리게 내기도 하고 원칙 예외 뒤바꿔 내기도 하고 맞게 내기도 하고 10년 동안 6번이나 다양하게 내다가 작년에 드디어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시험에 여러분 30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일단 거기까지. 제가 쉬었다 계속 할게요.